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이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딸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들여다보면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을 했고, 서 씨가 2년 가까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모두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관건은 보면 문 전 대통령과 이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야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직업이 없었을 때 딸 사위에 좀 생활비를 보존해주고 지원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취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건 취업도 시켜주고 지원을 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항공사 경력이 없는 이 서모 씨를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으면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과연 취업을 시켜줬을까?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서 좀 괜히 정치권의 공방이 오고 가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에서 탄압이라는 방어막을 갖고 이 사안을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냥 자신들에게 오는 뭐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 거랑 그 방어 논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된 것은 조사받고 제대로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죠. 물론 이 정권의 특징과 나쁜 점이 자신들, 가족, 또 뭐 친인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문제지만, 전임 정권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 관련된 일이니까 안 해야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은 역사가 또 반복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반복되는 건데, 하나는 이제 현재 정권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전 정부를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위기를 조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거, 이게 좀 이 패턴이 하나가 반복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때 박연차였나요? 그때 네. 이제 돈을 받았던 게 자녀 유학비 뭐 이런 문제였으니까 아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결국 자식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정치인들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에 있었거든요. 이 서모 씨가 네. 게임 회사에 있었다가 갑자기 해외에 있는 항공사의 직원으로 가는 게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뭐 사위나 어쨌든 유력자의 어떤 관계자가 아니면 이게 가능했겠냐라는 거는 전 충분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로 엮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냐면은, 자, 지금 그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 임명이 된 게 2018년 3월이에요. 그리고 이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그러니까 타이에 있는 태국에 있는데 된 게 그 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먼저 되고 그런 다음에 된 거예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뭐 이런 거지.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아니면 이상직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시켜주시면 제가 4개월 뒤에 사위를 채용을 해가지고 타이로 보내겠습니다. 월급 800만 원씩 주고 타이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를 공모하거나 얘기한 정황이 있어야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청탁. 네. 청탁이 그러니까 있어야.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를 그래서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문재인 피해자라는 게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기 시작한 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야, 이거는 직접 뇌물로 봐야지.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돈을 줬잖아. 생활비를 줬는데 이거 생활비를 그러니까 아낀 거잖아. 만약에 취업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동안의 급여가 다 뇌물이야. 이 논리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경제공동체예요. 그래서 다혜 씨하고 문다혜하고 문 대통령, 김정숙 이 사람들이 다 경제공동체고 다 생활비 같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건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는데 경제공동체가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을 했고 퇴직금 50억 원에 예, 대해서. 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때는 제3자 뇌물죄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로 각을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기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여기에서 좀 보인다고 봅니다. 이거 법리를 보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그거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경제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안 되면은 뇌물죄 적용할 수 있다. 옛날에 윤석열 검사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경제공동체 최순실, 박근혜도 경제공동체로 묶었는데 문재인, 문다혜가 이제 경제공동체면은 뭐 여기는 확실한 경제공동체지. 같이 뭐 통장을 따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최은순 씨까지 사실은 저는 경제공동체라고 살짝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 잣대가 왜 이게 휘냐. 이게 아마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주일 평론가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죠. 김건희 여사 부부나 가족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러한 수사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여권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거 돌파하기 위해서 전임 정권, 나쁜 정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거 아니야? 그런 정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에 지금 검찰이 노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 부부도 저는 제대로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해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실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이 이제 정치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모 찾아가서 협박하고 손주에 아이패드 들고 가고 이거 뭐냐 김 여사 수사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전주지검이죠. 입장문 내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적법한 수사다.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 이메일이 저장돼 있어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다. 뭐 전사위 측이 변호사 참여하에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압수한 거고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된 바도 없다고 반박을 했어요.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태블릿이, 그러니까 그 태블릿에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메일 이미 다 열어보고 확인했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최순실 태블릿도 아니고 굳이 검찰이 이거를 학습용으로 쓰던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맞다라면 이제 빌미를 줄 필요는 검찰이 없는 건데 그냥 검찰이 하는 방식이 이런 수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으고 관련자들과 거기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는 사람들도 다 압박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과거에 특수부 윤석열 검사가 잘하던 거 아닌가요? 그거 이제 검찰이 그대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그건 모르겠고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진짜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예. 윤건영 의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이런 식으로 막 방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방어 논리를 제공해 주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피해 의식을 갖고 수사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전직 정권이든 현직 정권이든 다 조사하고 처벌 받아야죠. 이거는 뭐 이념과 진영과 정권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그냥 국민들 앞에 우리 공정해요, 정의로워요.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정치권에서 자꾸 우리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가족이었으니까 조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황제 조사라고 해서 여기서는 핸드폰을 내놓고 잘못됐죠. 수사를 받고 여기서는 이제 또 아이 태블릿까지 가져갔다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비교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제 조사를 김건희 여사 받은 거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수사하는 것을 정치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방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느 검찰이 지금 노모를 가서 협박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협박 못해요. 저도 얼마 전에
검찰 갔다 왔지만 대단히 뭐 예의 바르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근데 어떻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기 못해요. 옆에 다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